저는 한국의 광역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광역시와 기초시로 나눠지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그 중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단추가 특례시였다는 거죠. 제가 만든 게. (12년) 동안의 어떤 시정을 이끄시면서 이거는 역사에 남을 만한 공가다, 또 염태영이 만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요. 자화자찬하라는 거라 좀 쑥스러워서 하셔야 돼요. 예. 요즘 자기 마케팅 필요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도시 품격. 이제 그건 몇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일단 인문학 도시, 또 사람 중심 거버넌스 행정 도시, 그것이 이제 주민자치 1번지 도시라고 얘기되는 사람 중심 도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복지, 우리 수준의 복지가 좀 더 지자체 특색에 맞게 인간 중심의 복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을 좀 이후에 평가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삼선을 한다는 건, 수도권에서 삼선한다는 건 특히 이를테면 시대 운을 잘 만나야 되는 게 큽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야말로 그냥 바람처럼 그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 시장 일을 하는 것으로서 성과를 평가받는 것도 있지만, 또 시운을 이렇게 어떻게 타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 삼선을 하려면 우선 많은 덫을 피해가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늘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은 정치적인 데서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데 대한 데서 유혹과 또 불법적, 탈법적 요인들을 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 관리해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철저해야 됐고, 그런 것이 또 한편으로 잘 관리된 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였기 때문에. 수원시정에 남을 만한 뭔가 만들었다고 생각되시는 분 없으세요? 시정에 있어서? 특례시예요. 수원 특례시. 특례시겠죠. 예. 우리나라가 행정체계를 굉장히 경직적으로 갖고 있어요. 광역과 기초라고 하는 그 틈바구니에 새로운 행정 단위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제 광역자치단체, 광역시를 더 안 만들겠다고 하는 확고한 방침이 있고, 저는 한국의 광역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될 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미 그건 만들어진 거고, 더 이상 안 만들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광역시와 기초시로 나눠지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그 중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중간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 첫 단추가 특례시였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그래서 100만이 넘는 광역급 도시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이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특례시예요. 특례시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도한 게 이제 수원시가 최초고, 그것이 이제 법률로 관철돼서 나온 거가 이제 지난해에 통과됐던 지방자치법에 이제 그 특례시가 있는 거고,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는 특례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임기 내에 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 이제 출범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수원은 그러면 어떻게 좀 변화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광역 단위의 행정 권한과 사무가 우리로 이제 이관이 되죠. 그리고 또 시민들이 기초자치단체
기준이라는 게 결국은 광역은 대도시고 기초는 중소도시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100만 이상 넘는 도시지만 기초자치지만 대도시군에 속한다. 그렇습니다. 하는 130만 아니면 127만. 예, 120만이 넘는 우리 시는 이제 100만이 넘는 데는 광역 기준을 적용받는다 하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복지급여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사회복지 기준선을 정할 때 광역지자체에 사는 사람, 그 광역시에 사는 사람의 그 기본 재산액의 공제 규모와 우리 시에 살고 있는 그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그 사회복지 급여의 기준 그 공제되는 재산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물가나 또 주거비용 이런 것이 전부 다 지방에 있는 광역시보다 우리가 훨씬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더 낮은 기준을 적용받으니까 굉장히 이중적 불이익을 받았던 거죠.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 거예요. 수원 특례시는 수원에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경기도 전체도 도움이 되죠.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까? 경기도 전체로 보면 특례시가 3군데가 생겼어요. 예. 수원, 용인, 고양. 실제로 경기도가 하는 일을 줄여주는 거예요. 기초지자체에서 담당해 주니까. 역량이 되는데 안 맡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역량이 되니까 맡겨주는 거예요. 경기도 일을 줄이죠. 그리고 도시는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선도 도시가 늘 여러 가지 모델로 치고 나가야만 전체적인 수준이 끌어올려지지, 다 발전을 억제하고 넌 요것만 해, 요것만 입어. 그게 얼마나 그 자생적, 자율적 발전을 가로막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자치의 모델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양산해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서 수원시가 경기도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제 그 경기도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문화도시 또 관광특구 이런 거를 만약에 이제 경기도가 그 지정하고 관리한다 그러면 그 권한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 훨씬 더 우리에 맞는 그 특구의 지정이라든지 그 규제 수준의 내용을 우리가 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면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을 따로 가지면 되잖아요. 아마 새로운 그 발전의 모델들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거예요.